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부산시장 재직 시절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.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김민하 평론가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.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. 자, 이게 당초 2주 전에 결심 공판이 열리고 검찰도 구형할 예정이었는데 두 번째 연기 끝에 오늘 열렸다.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양형 조사를 오 전 시장 측에서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양형 조사가 어떤 제도인가요, 변호사님? 형사 재판을 통해서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에 예. 이제 중요한 건 또 형량이 되겠죠.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가. 예.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경해도 안 됩니다. 적정한 수준의 형량을 찾아가는 그런 양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. 일단은 법원이 즉 판사가 법관이 재판 중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적절한 수준의 형량을 결정을 합니다. 예. 그런데 2009년에 새로운 제도가 하나 도입됐어요. 이게 바로 양형조사관 제도입니다. 예, 예. 즉, 이 법원조직법에 조사관 제도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. 그래서 예. 뭐 가사조사관도 있고 또 양형조사관도 있는 겁니다. 법원이 판사가 아닌 다른 조사관을 두고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거죠. 예. 면담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문답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양형 자료, 판사가 형량의 수위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고 이거를 참고해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. 예. 이번에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 변호인이 주장을 한 거예요. 예. 이거 양형 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. 예. 저희 법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주장을 했지만 그 외에도 양형 조사관에 의해서 좀 구체적으로 양형에 대한 조사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.라고 신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예.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. 그 결과는 모르겠지만 예. 결과물은 모르겠지만 예. 이 오거돈 부산시장이 다 자백을 했잖아요. 예. 상당 부분 자백을 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데 전부 다 유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, 예. 여기에 있어서 양형에 영향을 주는 자료들이 생산이 됐을 겁니다. 예. 그러면 양형 조사라는 거는 피고 측에서 뭐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겁니까? 그렇다면? 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10년 조금 넘게 시행이 되고 있지만 예. 모든 사건에도 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. 왜냐하면 이 양형조사를 신청하고 이렇게 절차를 따지는 것 자체가 예. 어찌 보면 반성하지 않는 취지로 오해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이 법정 내에서 한 예. 것만으로 충분합니다. 예, 예. 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오히려 반성의 자세를 더 표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거든요. 예, 예. 뭐 여러 가지 두루두루 다 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논의해서 진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검찰이 오 전 시장한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강제추행 혐의 그리고 강제추행 치상 등의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사 범죄들과 좀 비교해 보면 적절한 수준의 구형이라고 봐야 될까요? 일단 지금 검사가 기소한 거는요. 단순히 강제추행 한 건만이 아니라 강제추행 미수도 있고 예. 또 강제추행 치상도 있습니다. 이제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 진료를 좀 받게 됐다는 거죠. 예. 그리고 또 이제 그 무고죄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다 유죄라는 전제 하에서 구형을 한 게 징역 7년형인데 예.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강제추행죄니까요. 예. 강제추행죄의 양형 기준을 보면은 예. 이제 13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그런 강제추행의 경우에 예. 기본이 징역 6개월에서 징역 2년입니다. 예. 네,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이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징역 3년에서 5년입니다. 예.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물론 강제추행 범죄 하나로 기소된 경우에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무겁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. 그 외에 여러 가지 범죄가 한꺼번에 기소가 됐고 검사는 당연히 그게 다 유죄라는 걸 전제로 해서 구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. 특히 강제추행 치상죄가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예. 대단히 무거운 수준의 구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. 예. 근데 그 오 전 시장 측이 이거는 기습추행이다?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해서 그럼 강제추행이랑 기습추행은 다른 겁니까?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는 겁니다. 예. 근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제 추행을 한다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상상할 수 있는 게 때리거나 예. 또는 협박을 해서 그 다음에 추행을 하는 거죠. 예. 이게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. 예. 하지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. 즉
특정 부위를 만진다 또는 특정 부위를 건드린다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폭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예. 즉 폭행 후에 추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. 그게 바로 기습추행입니다. 예. 우리 법원은 이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기습추행이 강제추행 아니다 이런 주장은 아니에요. 그리고 오거돈 전 시장 측에서 이건 기습추행이니까 무죄입니다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. 예. 중요한 건 양형인데요. 기습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형태의 강제추행에 비해서 우발적, 충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연결이 됩니다. 즉 내가 계획적으로 했거나 내가 뭐 권력을 이용했거나 기타 내가 집에 억압적인 관계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예.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양형 관련된 주장의 일부로 보시면 되겠고요. 예. 기습추행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예. 뭐 유죄 무죄를 가르는 그런 쟁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피해자 측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을 거다.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근데 오 전 시장이 결심 직전에 합의를 시도해왔다. 이렇게 더 강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.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지금 밝혔는데요.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까? 홍관님? 그렇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자 측의 이제 입장을 쭉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거돈 시장 측이 이제 뭐 예를 들면 2차 가해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혐의들을 인정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상당히 힘들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예. 그런데 이제 이 결심하기 직전에 이제 합의를 어떤 요구하는 이러한 편지를 보내온 것은 예. 이 전에 이제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 그리고 그 전까지 한 번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든지 사과한다든지 이런 연락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합의를 요구한 것은 결국은 이제 지금 쭉 우리가 얘기한 어떤 판결의 내용이라든지 양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이런 시도로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예. 어떤 진심이 담긴 사과라든가 그런 것으로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피해자 측은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. 그렇기 예. 때문에 이 합의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응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예. 권력형 성범죄자 처벌의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. 이제 이런 주장을 피해자 측에서는 하고 있다.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두 번째 큐브스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